엑셀은요, 입력된 자료를 계산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엑셀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직종에서 엑셀을 다루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간단한 엑셀의 입력 부분서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무조건 입력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엑셀에 대한 소개, 즉 엑셀에 대한 구성 요소를 좀 소개해 드리면 입력하시거나 향후에 이제 수업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거라서 간단한 구성 요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위쪽을 보시면 통합문서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 빨간색 화살표 여기 따라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제목 표시줄. 내가 만약에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은 이 부분에 이름이 적혀요. 그래서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목 표시줄입니다. 지금 얘는 저장한 문서가 아니라 처음 화면을 열었기 때문에 빈 문서 1과 같은 통합문서 1이라는 임시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은요, 워크북과 워크시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워크북 안에는 워크시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2010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안 나와 있어도 요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추가가 돼요. 예, 요거는 그래서 시트를 늘리는 단추예요. 자, 워크북이라는 것과 워크시트라는 단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워크북은 일종의 파일이에요. 어떤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워크시트는 그 안에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월별 매출 현황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다면 그 문서 안에 있는 항목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서 12월 매출 현황까지를 만들어 놨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게 거래처 관리 현황이다 라고 한다면 거래처 1, 거래처 2, 거래처 3, 거래처 4, 거래처 6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서, 장부에 대한 항목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워크북과 워크시트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워크북 안에는 시트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트는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 이렇게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행, 2행, 3행, 4행에서 각각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보면은 컨트롤하고 잠시 제가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하면 X, F, D까지 해서 14,000개 정도 이렇게 16,000개 정도 이렇게 열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아래 방향키를 툭 눌러보면은 148,576개의 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그러면 A1 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컨트롤하고 홈키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홈을 누르면 제일 처음 셀, 즉 A1 셀로 이렇게 셀 포인터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은요, 이렇게 한글하고는 달리 칸칸이 되어 있어요. 이 칸을 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셀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셀을 내가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셀이 이렇게 보면은 테두리가 쳐져서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셀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셀을 선택하겠다. 그럼 클릭을 해주시면 셀 포인터가 이렇게 위치가 되니까 어느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엑셀에 이렇게 많은 셀들이 있는데 이 셀들마다 각각의 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우스로 찍은 이 부분은요. C열에 있는 3행의 셀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C3셀. 여기는요. E8셀. 여기는 뭐 G3셀. 먼저 읽을 때 열을 읽고 행을 읽으면 돼요. 여긴 뭐예요? 그러면 A2셀. 그쵸? 그렇게 해서 셀에는 주소가 각각 들어있고 나중에 이거는 계산을 할 때 활용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진 않으셨죠? 예. 너무 쉬워요? 자, 셀 포인터는요. 아까처럼 마우스를 찍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방향키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료를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B2 셀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B2번 셀. 클릭해도 되고 방향키로 이동해도 돼요. 바로 이 칸이죠? 네, 여기다가 내용 적어 볼게요. 우리 회사
사원 현황.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 넘어갈 때는 방향키로 넘어가도 되고요. 탭키를 누르셔도 돼요. 직위, 탭, 기본급, 탭, 사원 번호 이렇게. 자, 저는 탭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엔터를 쳐보면 탭을 눌렀던 제일 처음 셀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오른쪽 방향키로 눌렀다면은 아마 이렇게 적혔을 거예요. 이름, 오른쪽 방향키, 직위, 오른쪽 방향키, 기본급, 오른쪽 방향키, 사원번호 이렇게 적었다면은 엔터 치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데 비해서 만약에 저처럼 아까 탭을 이용해서 적었다면 다시 적어볼게요. 이름, 탭, 직위, 탭, 기본급, 탭, 사원번호, 엔터 이렇게 하면은 탭을 눌렀던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셀이 이동이 갑니다. 그래서 내용 적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우리 회사 사원 현황을 다 적어 주시고 나서 나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은 요 지금 1번 밑에 짝대기 표시로 해가지고 넣어 놓았거든요. 그 내용 참고로 보시고 혹시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옆에 빈 공간들 많으니까 메모해 두시면 되세요. 엑셀은 우리가 만약에 요 앞에다가 사원을 적었다 그랬어요. 또는 부장을 적었다. 요 앞에 있죠. 그쵸? 그래서 부자를 적으면 알아서 부장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원을 적고 그 다음 사장을 적으려고 사자를 적었더니 사원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죠. 그럼 그냥 그대로 사장이라고 적으면 돼요. 맞으면 그대로 엔터 치면은 사원이 그대로 찍혀서 들어가는 게 바로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편해요. 왜냐하면 부자 적으면 부장 찍히고 엔터 치면 되잖아요. 차, 대, 사. 여긴 안 나오는 이유는 사원과 사장이 같이 있어서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냥 따로 적으시거나 Alt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고르실 수도 있으세요. 네, 직위 부분에서는 이 정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혹시 화면이 작성 중에 너무 작다 하시는 분은요. 화면 확대 축소는 요 끝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엑셀은 화면을 10%에서부터 400%까지 확대나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누르면서 휠을 위쪽으로 굴리면 확대, 아래쪽으로 굴리면 축소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본인이 보시기 좋게 맞춰놓고 작업하시면 눈이 조금 나쁘신 분도 아마 작성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인 엑셀의 특징. 자, 제가 일단 밑에다가 바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읽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셀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방향키나 탭키를 이용한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은 내용을 보면은 이름이나 직위, 사원번호와 같은 경우는 문자라서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기본급의 경우는 숫자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사원번호를 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적을 때는 문자같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문자가 됐냐면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빼기라든지 어떤 기호 또는 띄어쓰기 이런 게 들어가면 문자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원번호에 적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일종의 숫자같이 보이겠지만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원번호 같은 경우는 2열을 넘어갔어요. 그죠? 2열을 넘어가서 F열까지 이렇게 침범을 해 있는데 이게 문자기 때문에 2열을 넘어갔을 때 F열까지 이렇게 삐져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숫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요? 만약에 숫자가 뭐 대략 좀 큰 숫자 넣었어요. 뭐라고 적었든 상관은 없고 숫자만 적어보세요. 칸을 넘게 이렇게 적어보면요. 칸이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만약 칸 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볼 때 바깥쪽으로 문자처럼 삐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더 좁을 때는
더 좁을 때는 샵샵샵샵 이렇게 표시가 돼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칸이 모자르면은 샵샵샵샵 또는 아까와 같이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엑셀 초보자들은 이렇게 뜨면 당황을 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네, 문제는 늘리면 되죠. 그쵸? 예, 칸이 맞게 늘려주시면 원래 제대로 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잘 안 뜬다. 지금처럼 혹시 늘려도 안 뜬다 하면요. 이거를 그냥 일반 형식으로 또는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시면요. 다시 원래대로 떠요. 자, 어쨌든 문자는 칸이 모자르면 넘어가서 적히는데 반해서 숫자는 칸이 모자르면 이렇게 샵샵샵샵 또는 지수 형식으로 적힌다. 그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번호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사원번호까지 적었고 이 뒤에 만약 주소를 적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뒤에다가 예를 들어 뭐 서울시, 뭐 광진구 어쩌고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F열의 주소를 적는 순간 2열의 사원번호 적었던 게 뚱 잘리네요. 그쵸? 실제로는 잘린 건 아니고요. 해당 셀을 찍어 보시면 데이터는 그대로 수식 입력줄에 남아 있어요. 이 위쪽에 있는 이 줄은요. 이 셀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수식 입력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의 경우는 칸이 넘어갔을 때 글자가 잘려서 보이는 게 아니라 샵샵샵샵 또는 지수 형식으로 보인다면은 문자의 경우는 칸이 넘어가서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넘어간 칸 있는 데다가 어떤 내용을 적게 되면은 2열의 내용만큼만 보이고 나머지는 잘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다고 이렇게 두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원번호를 조금 넓히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사원번호가 들어있는 셀은 2열에 있잖아요. 2열의 열머리글 쪽에 보시면 2열과 F열 사이에 이렇게 두었을 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2열과 F열 사이 이렇게 놓으시면 두 방향 화살표 나오나요? 자,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세요. 네, 넓히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다만 한글이나 다른 데서와 같이 이 안에서 넓힐 수는 없고요. 셀의 열 너비라든지 행 높이를 조절할 때는 행 머리글 또는 열 머리글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히려면 또 좁히면 돼요. 끌어다 좁히면 되고 끌어서 넓히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제가 B열을 조절하려고 해요. 아까 넓히는 거, 끌어서 넓히는 건 봤으니까 다른 방식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B열과 C열의 열머리글에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B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열 너비가 맞춰져요. B열에서 지금 적은 내용은 B2 셀에 제목을 적은 게 제일 길죠? 그래서 제목행을 기준해서 열 너비가 맞춰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C열은 어떤 게 제일 길어요? 지금 요 사원현황은 사실 B열에 적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C열은 두 글자, 그죠? 두 글자씩밖에 안 적었어요. 그래서 C열과 D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C열은 오히려 작아질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일단 두 가지 방식 배웠네요. 끌어서 넓히는 방식,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셀에 알아서 맞게 조절하는 방식.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열 너비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표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열 너비를 내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A열에서 한번 해볼까요? A열에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열 머리글에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메뉴가 떴을 거고 여기 열 너비라는 게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자, 열 너비를 선택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기본적인 열 너비는 8.38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열 너비를 만약 1로 주겠다. 그럼 1을 적고 확인하면은 1만큼 열 너비가 좁아져요. 어렵진 않죠? 근데 이 1이라는 게 1mm도 아니고요. 1cm도 아니에요. 그럼 이 1이 무엇을 뜻하느냐? 기본적으로 숫자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또는 영문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엑셀은 외국인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 기준이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요, 2바이트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이 안에 들어가기에는 좁아요. 한번 적어볼게요. 가만. 잘리죠, 여기.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글 한 글자가 들어갈 사이즈라고 한다면 열너비를 2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이나 한자나 특수문자는 열너비를 2 정도 주시면 한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표를 만들 때 그런 걸 조금 참고해서 너비를 설정하시면 너비가 뭐 좁거나 해서 불편하실 일은 아마 없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B에서부터 뭐 2열까지도 좋고 그냥 F열까지 하죠. 주소 혹시 적으셨다면 B열부터 F열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보세요. 쉬워요. 열머리 끌에서 그냥 끌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요 글머리표, 요 열머리표 사이에 이렇게 두 방향 살표 나왔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조절을 해볼게요. 이 조절하실 때 혹시 요거 보이실라나? 여기 주소 부분에 보면은 손이 조금 짧아서 에이, 어떤 얘기냐면 그냥 여기서 얘기할게요. F열 부분에서 제가 너비 조절할 때 F열의 요 앞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사이 거리, 이 거리만큼으로 지금 선택한 열들이 모두 다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한 열을 똑같은 너비로 맞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블 클릭의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제각각 알아서 그 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해서 열 너비가 맞춰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B열은 넓어지고 뭐 C열은 좁아지고 자, 제각각 열 너비가 맞춰지기도 합니다. 자,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도 만약에 내가 4행서부터 14행까지 똑같은 높이로 좀 높이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4행부터 14행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행머리글에서 넓히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머리나 열 머리글을 이용해서 너비를 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진 않으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원번호가 주민번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민번호, 개인정보니까 중요하죠. 그럼 그걸 막 출력해서 쓰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얘는 좀 가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내가 2열을 숨기고 싶다면 2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2열 열머리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숨기기가 뜹니다. 얘는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2열을 이렇게 숨겨서 없애놓으면은 실제 이거를 파일에서 인쇄를 할 때도 안 나와요. 파일에 인쇄를 가서 본 거예요. 없죠? 자, 다시 제가 요거 눌렀어요. 요거 동그라미. 자, 그러면 내가 이 사원번호, 즉 주민번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꺼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거 요거 보이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셀을 기준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뭐 뒤에서부터 F까지 잡든 그건 상관은 없고요. 숨겨져 있는 셀이 포함되게만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 취소를 하시면 이렇게 숨겼던 셀을 다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숨기는 방법은 2열을 이렇게 끌어다가 아예 너비를 0으로 맞추시는 것도 숨기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 어떤 분은 숨기는 방법을 모르시면서도 칸 너비 조절하시느라고 잘 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시지 말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번에는요, 그러면
여기 기본급을 좀 볼까요? 이 기본급을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쭉 적었는데 사실 얼마인지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숫자를 적을 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찍어준다면 얼마인지 찾기가 조금 더 쉽겠죠.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그래서 기본급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있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찍어주시면 아이고 얘 칸이 모자른가 봐. 디어를 조금 넓힐게요. 이렇게 구분기호가 다 찍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쉼표를 누르는 거는 회계 형식으로 바뀐다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놓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일단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받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이 밑에다가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셀 내에서 줄바꿈을 할 때 Alt 엔터 키를 누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서울시를 적고 엔터를 치면 한 셀에 한 줄밖에 데이터가 안 적혀요. 기본적으로가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서울시를 적고 나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를 쳐요. 그 다음에 광진구 Alt 엔터 중곡동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은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가 적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셀에다 여러 줄의 데이터를 적을 때는 Alt 엔터를 쳐서 적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을 적었어요. 그러고 엔터 치니까 원래는 한 셀에 그러니까 한 줄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이 밑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한일을 적었죠. 이 상태에서 엔터 치는 거 대신에 Alt 누르면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컴퓨터 라고 만약 적고 그냥 엔터를 친다면 한 셀에 이렇게 두 줄의 데이터를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적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Alt 엔터를 쳐서 적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료를 입력을 해놨으니까 이 자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료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만 잘하면 안 되고 이걸 선택해서 잘 활용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한 셀만 선택할 땐 클릭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 셀을 선택할 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이 셀 안에서 그냥 끌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쵸? 자, 연속된 범위는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마우스로 끌기가 좀 너무 많은 데이터다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끝 번째 셀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연속된 범위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파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속된 파일들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끝 번째 파일을 Shift 누르면서 클릭하면은 연속된 파일들이 선택이 되듯이 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끝 번째 셀을 Shift 누르고 찍으면 연속된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은 Shift. 그죠? 자, 그럼 떨어져 있는 애들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부장만 잡는다든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범위를 처음 잡을 땐 그냥 끌면 되는데 우리가 비연속된 범위, 부장 데이터들만 만약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비연속된 범위를 잡을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다음 범위를 그냥 잡으면 원래 잡았던 범위가 풀려요. 그래서 연속된 범위가 아닌 비연속된 범위를 잡으실 때는 처음엔 그냥 끌어서 잡고요. 두 번째에선 컨트롤 누르시면서 끌어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연속된 범위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연속은 Shift, 비연속은 컨트롤. 그쵸? 자, 이거 어디다 써먹냐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잖아요. 혹시 이건 알지 모르겠다. 복사는 컨트롤 C인 거 다 아세요? 혹시? 아, 네. 한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이고 싶은 부분이 만약 이 밑에 어느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눌러보시겠어요? 컨트롤 V는 붙이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 선택했었던 영역이 이렇게 붙여지는데 아까 여백이 있었잖아요. 그 여백이 없이 이렇게 딱 붙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뽑아가지고 따로 표를 만들 때 그런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죠? 자, 범위 잡는 거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제가요, 원래 강의가 딱 정해진 강의는 아니에요. 설명하다 보면 더 설명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영역을 잡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사원은 몇 명 안 될 수 있지만 고객은 몇 명 안 되면 안 돼요. 그쵸? 회사 망해요. 아니,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제품이 만약에 이만큼 길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만약에 휠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때 조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쉬프트랑 아래 방향 화살표를 툭 눌러보시면요. 맨 밑에 내가 예를 들어 작성을 한 연속된 데이터의 맨 밑에까지가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이게 뭐 10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첫 번째 셀 선택을 하고 컨트롤과 쉬프트 누르면서 아래 방향 키를 툭. 그 다음 번의 아래 방향 키는요. 지금 띄어쓰기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그 다음 번 아래 방향 키는 그 다음까지. 그 다음까지.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품목이 많거나 선택할 데이터가 많을 때는 실제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잡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는요. 죄송해요.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는요. 여기 끝까지.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딱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시는 게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컨트롤 A는요. 모두 선택이에요. 컨트롤 A는 전체 이렇게 선택할 때 씁니다. 다만 표 안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표 안에 연속되어져 있는 셀들이 모두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표 바깥쪽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진짜 전체 셀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A랑 1 사이 이 네모 있죠? 이 네모를 찍어도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요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시트 2번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시트 혹시 없으신 분은 새 시트 눌러서 다음 시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산업분류 개요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Alt 엔터를 눌러서 줄을 바꾼다는 거는 좀 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일지를 써야 되는 업종이라든지 이럴 때는요, 데이터를 꽤나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줄 내림을 Alt 엔터로 하려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줄을 내리는 키를 좀 배워볼까 해요. 자, 일단 피어를 좀 조절하고요. 시어를 좀 조절을 할게요. 좀 넓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그냥. 요 시어를 잠깐만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줄바꿈을 한번 눌러 주실래요? 텍스트 줄바꿈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텍스트 줄바꿈이 되어 있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그냥 적으면 시어를 넘어가면 디어, 리얼 계속 옆으로 삐져나가요. 근데 만약 시어에다가 선택해 놓고 텍스트 줄바꿈을 했다. 그러면 시어의 끝에까지 왔으면 지가 알아서 내려가서 적히게 되는 게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 셀에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적어야 될 때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일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Alt 엔터를 일일이 치는 것보다 이 텍스트 줄바꿈을 설정해서 서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줄바꿈을 풀 때는 다시 누르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내가 풀거나 아니면은 텍스트 줄바꿈을 설정해서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있는 산업분류 개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시얼은 아까 텍스트 줄바꿈 한다고 했죠? 네.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원래 아무것도 안 나와요.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여기만 눌려져 있냐 말냐 차이예요. 이게 창이 떠야 되는데 그 창이 안 떠서 어떤 창이 뜬다는 걸까요? 잠깐 복습 겸. 자, 적긴 적었는데 얘는 넓고 얘는 좁고 얘는 더 좁아요.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그럼 얘네를 다 똑같이 같은 너비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더라? 기억나세요? 같은 높이로 맞추려면 자, 4행서부터 6행까지 잡아서 늘리면 되죠. 근데 4행이 제일 기니까 4행 기준에서 늘리면 되겠네요. 끝.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파일에 인쇄 가서 보면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엑셀은. 우리가 이게 선으로 보이겠지만 얘네들을 인쇄할 때 나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표 형태로 예쁘게 나오게끔 하려면 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간단한 선만 줄게요. 범위를 잡고 여기 홈 탭의 글꼴 부분에 여기 중간쯤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테두리라는 애인데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한 번만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 이쪽에는 조금 더 구분되게 색깔을 예쁘게 칠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 연역, 분류 기준 선택하시고 아까 이 테두리 옆에 있는 얘가 바로 채우기예요. 여기 세모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면 돼요. 저는 회색을 그냥 고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업분류 개요가 제목인데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기도 하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칸을 잡아요. B양 C 이렇게 두 칸. 그러고 병합을 하면 이게 하나의 셀로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맞춰질 거예요. 제목이니까 11포인트는 너무 똑같으니까 한 20포인트, 15포인트 뭐 이 정도 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고 인쇄를 다시 가서 보시면은 예쁘게 표로 잘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쇄는 하지 마시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표서식을 만들어 보는 거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1시 51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셨다가 이따가는 뒷장에 있는 한자랑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들어갈게요. 자, 시트 하나만 더 늘려볼까요? 요거 플러스 표시 누르면 시트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목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2020년 상반기 주요 수출 현황을 적어볼 건데요. 일단 한자 적을 때 그리고 특수문자 적을 때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하고 적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한글 자음을 한번 눌러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음을 한번 눌러볼까요? 미음을 툭 누르고 그 다음에 한자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한자 키를 툭 누르면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펼침 단추, 즉 크기 변경 단추가 있고요. 얘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미음에서 할 수 있는 특수문자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르고 싶은 특수문자를 눌러만 주시면 이렇게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엑셀은 자음마다 특수문자가 있어요. 모음엔 없어요. 예를 들어 니은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괄호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 이응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원문자가 있어요. 이 원문자는 이렇게 ABCD 또는 1, 2, 3, 4의 원문자가 있다면 시온 누르고 한자도 원문자인데 기억, 니은, 디귿의 원문자가 있어요. 이응 아까 했고 리을 누르고 한자는 단위 문자, 뭐 히읗 누르고 한자는 또 뭐 다른 어떤 이런 문자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음에 있다는 거. 모음엔 없어요. 예를 들어 누르고 한자를 눌러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엑셀에서의 특수문자는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문자 입력이 가능하다. 그거만 일단 알아두시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미음 한자니까 미음 한자 정도만 일단은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를 입력할 때는요. 이건 뭐 딴 데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글을 적고 나서 한자를 누르면 한자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떠요. 그래서 바로 골라주시면 돼요. 또는 어떤 단어를 고쳐야 될 때 예를 들어 한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럼 블록 지정을 해서 한자를 눌러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밑에 있는 표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자, A2 셀부터 그냥 쓸게요. 미음 한자 여기서 펼침 단추 눌러서 고르고 한 칸 띄고 2020년 연자도 한자 키를 누르면 바꿀 수 있죠? 해 연자 고르고 한 칸 띄고 이게 상반기예요. 상반기. 이거 지금 보니까 한자로 바꿀 때 기자에서만 한자를 누르면 기만 나와요. 그럼 한자를 두 번, 세 번째 누를 때 상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범위를 잡으세요. 그러고 한자 키를 누르셔도 돼요. 그럼 상반기는 한자로만 나와야 되니까 입력 형태는 한자. 변환. 한 칸 띄고 주요 수출 현황. 그 다음 미음 한자 눌러서 특수문자를 집어넣고 제가 지금 화면 크게 하는 건 컨트롤 휠 굴린 거예요. 간단해요.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여기가 A2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데이터가 2열까지 갔으니까 A2에서부터 E2 셀까지 병합을 해두시고 가운데로 맞추면 예쁘게 표의 가운데로 이렇게 제목이 와 있겠죠? 그 다음 범위를 잡아서 아까 전처럼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주시면 깔끔하게 테두리가 쳐졌을 겁니다. 그럼 여기 짝대기는 어떻게 긋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주세요. 셀 서식에서 우리가 테두리를 줄 거니까 이 테두리라는 데로 가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선 긋는 게 있어요. 대각선이.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 거니까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러고 확인하시면 돼요. 색깔은 범위를 잡아서 채우기 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화학제품,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남미는 가운데 정렬해 놓을게요. 자, 여기서 한 개만 더 나가볼까요? 자, 여기 상반기 주요 수출 현황인데 여기에 만약 자동차라고 한다면 몇 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는 숫자에다가 우리가 몇 대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면 셀 서식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요. 셀 서식이라는 건 그야말로 셀에 서식 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응.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샵이랑 0은요. 샵이나 0은 숫자를 뜻해요. 그리고 골뱅이는요. 문자를 뜻해요. 물론 셀 서식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것만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샵이나 0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숫자를 뜻하는 거긴 한데 샵의 경우는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으면 생략을 해버리고요. 0의 경우는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어도 0을 채워주는 게 차이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가 그건 이제 커말 배우실 때 좀 더 자세히 배우시고요. 샵이나 0은 숫자다.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자동차에다 몇 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범위를 잡아볼게요. 물론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뽑아놓은 예제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수준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조금 덜하고 이런 것들을 잡는 부분이라서 이 지금 기본적으로 뽑아놓은 데는 아마 그 내용까지는 적혀있지 않을 거예요. 자, 범위를 잡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셀 서식은 단축키가 컨트롤 1번인데요. 혹시 외워두실 분은 외워두세요. 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잠깐만 갈까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이 형식에 지금은 주표준이라 적혀있는 기본 서식이 있는데 얘는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우리 그냥 0 적고 대라고 적어주세요. 한글로 대 적으면 돼요. 그러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숫자 뒤에 대자가 붙어요. 지금 제가 적은 건 0대라고만 적었어요. 그쵸? 자, 반도체, 농산물, 화학제품 몇 대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몇 개라고 붙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다가 형식을 0개라고 적으면 뒤에 개자가 붙겠죠? 샵 개라고 적어도 똑같이 개자가 붙어요.
숫자는 0이나 샵은 둘 다 숫자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니, 이거를 그러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예 적을 때부터 458대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695대, 486대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셀 서식을 썼을까요? 왜일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잘 하시는 분들을 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혹시 제가 제일 첫 시간 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숫자랑 문자를 같이 적으면 문자로 취급된다 라고 했었죠. 즉, 얘네들은요, 문자예요. 그래서 정렬 방식도 보시면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된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얘는 다 왼쪽으로 정렬돼 있어요. 반면 얘네를 보세요. 얘네는 제가 따로 정렬 안 했는데도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죠. 셀 서식이라는 건 이런 역할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뭐 대 뭐뭐 개를 일일이 적어도 보이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실제 셀 찍어볼게요. 비오셀을 찍어보시면 이 수식 입력줄에 458대가 아니라 458이 적혀 있어요. 원래 숫자가 적혀 있고 그냥 거기 서식으로 뒤에 대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요, 찍어보면 458대 그냥 문자가 적혀 있어요. 아니, 그럼 문자만 어때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엑셀을 왜 엑셀을 써요? 굳이 엑셀을 쓰는 이유는 계산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 합계를 낸다든지 얘네 평균을 낸다든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자를 해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이따가 어차피 할 거니까 뭐 더하기 연산을 하겠다 이렇게 더한다고 해도 값이 안 나와요. 왜냐면 문자잖아요. 문자는 더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숫자는 얘를 이렇게 더해보면요,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을 때 셀 서식을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셀 서식이 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셀 서식이 있는 것 중에 제일 기본 중의 기본은 문자랑 숫자에다가 서식을 붙이는 게 제일 좀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있다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남미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다가 예를 들어 국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국가라는 문자를 붙이고 싶다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여기 있는 얘네 데이터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의 쥐표준을 지우고 골뱅이 뒤에다가 내가 적고 싶은 걸 적으면 돼요. 국가면 국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 뒤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자를 붙여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얘네들도요, 국가라고 제가 적은 건 서식이기 때문에 실제 찍어보시면 이렇게 미국 국가가 아닌 미국으로 셀 포인터에 수식 입력줄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셀 서식은 나중에 이제 필기하실 때 좀 많이 배울 거예요. 뭐 날짜에 대한 서식도 있고 시간에 대한 서식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동 채우기와 자동 완성 기능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또 하나만 늘릴까요? 자, 자동 채우기는 반복되는 문자열이나 연속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을 말하고요. 자동 완성은 이전에 입력했던 문자열의 첫 글자가 같을 때 현재 입력 중인 셀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이 자동 완성 기능이었어요. 자동 완성은 좀 전에 봤었죠.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다음 서자를 적으면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이 그대로 또 나와요. 이게 바로 자동 완성. 자동 완성이라는 거는
앞에 우리가 적었던 문자가 있는데 뒤에 적을 때 그 글자랑 비슷하면은 이 글자를 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자동 완성인 거예요. 같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엔터 치면 되고 다르면 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어 놓고 나서는 서자를 적어도 둘 다 서울시로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안 뜨죠? 여기 광자까지 적으면 그땐 뜨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게 그냥 자동 완성 기능. 요 앞에 우리가 적었던 기능이니까 적었던 거니까 똑같은 거 적으려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출 거는 자동 채우기인데요. 자동 채우기는 반복되는 문자열이나 연속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A1 셀에다가 이번에는 한일이라고 적어볼까요? 한일은 문자죠. 그죠? 그러면 한일을 적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 점. 이 점 이름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이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흰색 플러스 표시에서 까만색 조금 날씬한 플러스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내리면요.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제가 4번 해가지고 적어놓은 부분에 박스를 조금 참고해서 봐주세요. 문자는 같은 문자가 입력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누르면서도 채우기 핸들 끌어보실래요? 그때는 이렇게 플러스에 플러스 표시가 생겨요. 그죠? 이때 끌어보면은 똑같이 한일이 복사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요,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같은 문자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숫자를 볼게요. 자, 요 B1 셀에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숫자를 적어보세요. 저는 7을 적어볼게요. 뭐 며칠 적든 상관없어요. 자, B열에 마찬가지로 셀 포인터에 요 끝에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볼까요? 그러면 숫자의 경우도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같은 숫자가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숫자가 입력되고, 맞죠?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 자, 이번엔 여기 나온 대로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게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1씩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C열에다가 1을 적고 뒤에다가 C2에다 3을 적어 볼게요. 1하고 3은 2씩 증가하나요? 그죠? 2씩 증가하는데 이 범위를 이렇게 같이 잡아 볼게요. 이 안에서 끌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보면은 얘가 이 범위의 숫자만큼씩 증가가 돼요. 1, 3, 5, 7, 9, 11, 13. 자, 다시 컨트롤 Z.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그냥 끌었을 때 1, 3, 5, 7, 9로 갔지만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요. 1, 3, 1, 3, 1, 3, 1, 3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자와 숫자 조합 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중곡 1 동이라고 적을게요. 자, 중곡이랑 동자는 문자고 1은 숫자죠. 이렇게 문자랑 숫자가 합쳐져 있을 때 엑셀을 문자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 부분은 복사가 되고 숫자 부분은 1씩 증가가 됩니다. 자, 중곡 1동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려 볼게요. 그랬더니 중곡 2동, 중곡 3동, 중곡 4동, 중곡 5동 이런 식으로 일씩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문자와 숫자 조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문자와 일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컨트롤 Z.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요. 이렇게 중복 1동만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할 겸 여기다가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1학년 1반. 자, 이번에는 문자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숫자가 두 번 적혔어요. 그쵸? 이런 경우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해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 끌어볼게요. 그런 경우, 죄송해요. 그냥 끌어볼게요, 먼저. 그냥 끌어보면은 문자가 그대로 복사가 되고 숫자는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됩니다.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때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아까 살짝 보셨겠지만 1학년 1반만 복사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날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날짜를 20년 빼기 11월 11일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 날짜는 적으세요. 날짜는 빼기나 슬러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 채우기 핸들이 1씩 증가가 되면서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본다면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떠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이 평일 단위 채우기. 그럼 11, 12, 13, 14, 15가 아마 휴일이었나 봐요. 16, 17, 18, 19. 그리고 월 단위 채우기. 11월 11일, 12월 12일, 1월 11일, 2월 12일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채워지는 것도 볼 수 있고 연 단위 채우기 2000년,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채워지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 데이터를 채울 때 우리가 자동 채우기 옵션을 선택해서 채워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간을 한번 볼 건데요. 시간은 콜론으로 구분해요. 예를 들어 14시 5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적었죠. 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시간의 일씩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복사하려면 컨트롤 누르면서 끄시면 돼요. 자, 자동 채우기 한 번씩 쭉 보았는데 여기까지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질문을 받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 부분까지만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다가 값을 적어 볼래요? 그러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요. 값을 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나와요. 그 옆에다 자를 적어 볼까요? 이거 끌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가 나와요. 물론 컨트롤 누르고 끌면 복사가 돼요. 자, 만약에 월을 적으면 뭐가 나올까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오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가를 적고 채우기 핸들 끌면 뭐가 나올까요? 가나다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가가 나와요.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자동 채우기 설명할 때 문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문자는 채우기 핸들 끌었을 때 같은 문자가 입력된다 라고 했어요. 예, 여기 문자잖아요. 문자니까 같은 문자가 입력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얘네는 뭘까? 얘네는 문자인데 가불병정이 나오고 자축인모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이 엑셀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을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설정을 해둘 수도 있어요. 어디서 설정하냐면
파일에 보시면요.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파일의 옵션. 여기로 갔을 때 고급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미리 설정이 된 것들이에요. 1월화 수목 여기 있죠? 갑을 변경 자축이면 다 여기 있죠? 네, 제가 여기 있는 것만 일부러 골라서 했어요. 근데 내가 추가하려면 이 세 목록 눌러놓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가, 엔터, 나, 엔터, 다, 엔터, 나. 엔터나 쉼표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나다라 적고 추가하면 여기 들어갔죠. 확인 누르고 나서 확인 누르고 가를 채우기 핸들 끌어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걸 안 쓰게 된다면 다시 지워야 되니까 한번 지워볼까요? 파일에 옵션에 가서 고급에 밑에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가서 아까 만든 가나다라를 삭제하고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 가를 채우기 핸들 끌었을 때 가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 보신 분은 시트 하나 더 늘려서 이번에는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이것도 쉬워요. 자, 일단은 저는 A2 셀에다가 제목을 적을 거고요. B4 셀에다가 1사분기. 자, 근데 1사분기가요. 이렇게 세 칸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세 칸을 잡고 병합을 하면 1사분기가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 병합된 것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는 1월.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끌면 12월까지 나오겠죠? 설마 이거 다 적으라고 한 거 아니죠? 판매 1과. 채우기 핸들 끌면은 네, 쭉 나올 거잖아요. 8과까지니까 8과까지 만들고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뭐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고 요 칸은 두 칸을 합칠 거니까 병합 해서 셀 서식에서 테두리를 주고 확인 끝. 간단하죠? 색깔만 넣으면 되겠네요. 범위 잡아서 병합.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칸이 너무 넓다 싶으면 B열부터 M열까지 잡아서 우리 조절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죠. 자, 간단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날짜 입력하기부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짜를 시스템에 오늘 날짜를 입력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어요. 요 컴퓨터에 지금 12월 11일로 되어 있고 오후 2시 44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커서 이렇게 놓고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시간은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으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식 입력하기를 들어갈 건데요. 일단 데이터까지만 좀 적어놓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시트 하나만 늘리겠습니다. 자, 수식 이용하기. 수식을 이용해서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더하기 하는 걸 보여드렸을 건데요.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계산을 하려는 셀은 클릭을 하시고 나서 계산을 할 때는 언제나 등호를 적어요. 그러고 나서 수식을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일단은 신입사원의 성적 결산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총점을 구해 볼 건데 총점은 각 과목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총점을 구할 부분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등호를 적으세요. 계산할 땐 언제나 등호를 적는 거예요. 자, 유광원의 총점은 워드를 클릭하시고요. 유광원의 워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유광원의 워드가 들어있는 주소, 즉 BO셀이 찍히게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시트는 유광원의 시트를 찍으면 CO5셀, 그 다음 플러스 유광원의 응용을 찍고 그대로 엔터를 치면은 총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개를 합한 값이 293이다. 이렇게 나오죠? 엑셀은 좋은 점이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주소 안에 들은 값이 달라지더라도 계산을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트가 96이 아니라 만약 100점이었다면 총점이 바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총점은 우리가 값을 이렇게 적어서 처리를 한 건데요. 실제 293이라고 적혀 있지만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은 아까 구한 수식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수식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면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총점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요. 값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값을 다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셀 주소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셀 주소가 상대 참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참조값이 구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평균. 평균은 아까 구한 총점 나누기 3을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니까 등호를 적고 총점 나누기 3을 적으면 평균이 나오겠죠. 얘도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 평균이 구해질 거예요. 자, 평점. 평점은 왜 우리 학점 보면은 어떤 학점은 4학점, 어떤 학점은 3학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평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0.4를 줘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수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드 곱하기 0.4 괄호하고 괄호를 여기서도 했었죠. 플러스 괄호하고 시트 곱하기 0.3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하고 응용 곱하기 0.3 하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평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평점이 구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값이 나왔네요. 자, 상대 참조라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지금 구한 요 방식이 바로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는 행과 열을 고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우리가 밑으로 된 데이터를 그냥 끌기만 해도 값이 다 나왔던 게 상대 참조라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는 그 뒤에 있는 절대 참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소를 입력할 때 절대 주소라는 걸 활용을 해요. 절대 주소는 앞뒤에 달러가 붙어요. $열, $행의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달러가 표시가 된 행이나 열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주소가 표시가 될 때 F4번을 누르면은 절대 주소 형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시트를 하나 더 늘려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2, 4분기 수출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단가는 단가 곱하기 환율을 하래요. 그래서 등호를 적고 달러 단가
곱하기 환율을 눌렀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값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채우기엔드를 끌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난리 나네. 그죠? 자, 왜 이렇게 떴을까요? 바로 아까 전에 배웠던 걸 상대 참조였죠. 상대 참조는 행과 열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그냥 찍어서 구할 땐 제대로 나오는데요. 얘를 밑으로 끌어내릴 때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달러 단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만 환율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내려가니까 점유율이라는 문자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를 곱해버리니까 에러가 뜬 거고, 그 다음 칸 같은 경우도 달러 단가 곱하기 빈칸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0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일일이 하나씩 구하려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데요. 간단해요. 자, 단가원 다시 구해볼게요. 등호를 적고 달러 단가는 밑에 어차피 내려가면서 채워야 되니까 그냥 찍어 두시고요. 곱하기 환율을 찍을 때 이 환율을 찍고 나서 얘가 하나밖에 없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거를 F4번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앞뒤에 이렇게 달러가 붙어요. 달러 G, 달러 3. 이거는 무슨 뜻을 말하냐면 G열을 고정하고 삼행을 고정하겠다. 즉 G3셀을 고정을 해버리니까 값을 구할 때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요. 얘를 채우기엔들로 끌더라도 값들이 제대로 정확한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이렇게 다시 한번. 네, 그럴게요. 단가를 구할 때 등호를 적고 달러 단가를 찍어요. 근데 얘는 밑으로도 데이터가 많으니까 고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곱하기 환율을 찍어요. 환율을 찍었는데 환율은 하나밖에 없죠. 이럴 때 이 칸만을 고정을 하기 위해서 F4번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에 달러가 붙죠. G열을 고정해라. 그리고 삼행을 고정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엔터를 치고 이제 채우기엔드를 끌을 때도 값이 제대로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칸은 상대 참조가 된 거는 한 칸씩 내려갈 거고요. 절대 참조가 된 거는 그 칸만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수출의 권을 구해볼 건데요. 요건 간단해요. 단가 1 곱하기 괄호하고 1사분기 플러스 2사분기.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곱하기보다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괄호 안 적으시면 엉터리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등호 적고 단가원 찍고 곱하기 그 다음 괄호 반드시 하시고요. 1사분기 플러스 2사분기를 찍어서 괄호를 닫으시면 되세요. 얘는 밑으로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절대 참조할 건 없어요. 자, 채우기엔드를 끌어보면 되겠죠? 자, 점유율은 수출액 나누기 수출액원의 합계를 하래요. 그럼 이 점유율을 할 때 등호를 적고 수출액 찍고, 근데 여기 합계가 없으니까 우리 잠깐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잘 되셨죠? 그러면 이 밑에 합계 구하는 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뒷부분에 어차피 자동 합계를 활용할 거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합계 구할 때 물론 등호를 적어서 찍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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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엔터를 쳐도 돼요. 근데 이게 몇 개인 경우는 이렇게 하겠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예를 들어 한 50개, 한 100개 정도 되면 일일이 이렇게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찍다가 잘못 찍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홈탭의 오른쪽 부분에 요 M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거 있어요. 이게 시그마라고 하는데 요걸 누르면 썸이라는 함수로 요 범위가 합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엔드를 끌어주면은 상대 참조로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옆 칸으로 한 칸씩 이동되면서 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범위를 아예 이렇게 잡아서 요 시그마를 누르셔도 돼요. 자, 자동 합계라는 걸 먼저 간단하게 봤는데 어렵진 않았죠?
자, 합계 구해보셨으면 이제 다시 점유율을 구해볼게요. 일단은 요 합계가 전체 이 수출액의 전체 합계니까는 제일 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백선지가 얼마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를 쓸 거예요. 점유율은 수출액 나누기 수출액원의 합계를 해라. 근데 이 수출액은 데이터가 밑으로 쭉 있지만 수출액원의 합계는 하나밖에 없죠. 그때 뭐 누른다고요? F4번. 그러면 점유율을 채우기들로 끌어서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퍼센티지를 눌러주시면 백분율로 이렇게 예쁘게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 수출액 효과 좀 다시 좀 봐주시겠어요? 수출액이요? 네. 자, 수출액은 간단한 수식이에요.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단가원 곱하기 괄호하고 1사분기 데이터를 찍고 플러스 2사분기 데이터를 찍으래요. 그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수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얘는 고정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수출액원의 합계가 있어야 우리가 점유율을 구하니까 이 밑에 합들을 구해볼 건데요. 간단히는 범위를 잡고 여기 시그마 표시, 요 자동 합계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sum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범위가 잡혀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자, 점유율은 수출액원 나누기 수출액원의 합계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호를 적고 수출액원을 찍고 나누기 수출액원의 합계는 요 밑에 있었죠. 요거 얘를 찍는데 요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 그러고 채우겐들을 끌어주시면 점유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백분율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나올 건데요. 범위를 잡아놓고 여기 퍼센트를 누르면 백분율로 바뀌어서 보이게 돼요. 자, 2, 4분기 수출 내역 설명 다시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주세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 걸로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등호를 좀 적어볼게요. 여기 지금 저는 I4셀에다가 커서를 놨고 등호를 적어주세요. 저는 A4셀을 참조해서 적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A4셀을 찍고 엔터를 치시면 A4셀을 참조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4셀에 A4셀의 내용인 종류라는 게 찍혀서 보일 거예요. 자, 이건 그냥 간단해요. A4셀을 참조해라 라고 서식을 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를요,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엔들을 옆으로 끌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4셀을 참조하는 게 상대 참조로 참조를 했기 때문에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B4, C4, D4의 형태로 값이 바뀌고요. 얘를 밑으로 끌어보면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돼요. A5, A6, A7, A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 참조는 행과 열을 모두 다 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고 밑으로 끌면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제가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F4번을 한번 누르면 $A, $4의 형태가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절대 참조. 절대 참조는 행과 열을 모두 고정하는 거였죠. 이 앞에 있는 달러가 뒤에 걸 고정해요. 즉 A열을 고정하고 사행을 고정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전과 같이 채우기엔들을 옆으로 끌어보면은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밑으로 끌어본다 해도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여기서 다시 F4번. 요거는 뭘까요? A$4. 이거는 앞에가 고정을 안 한 거죠. 그쵸? 달러 뒤에 걸 고정하니까 A열은 고정하지 말고 사행만 고정해라. 행은 고정을 했고요. 열을 고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죠? 그럼 얘를 옆으로 끌면 어떻게 될까요? 열은 고정이 돼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아까 행은 고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행은 체육 핸들로 끌어보면 이렇게 고정돼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F4번. 자, 이건 뭐예요? A열을 고정하고 사행은 고정하지 말아라. 그죠? 자, 열을 고정했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 복사가 돼요. 근데 행은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이동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F4번 누르면 다시 이렇게 상대 참조가 돼요. 이렇게 순환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죠? 할만했죠? 자, 여기는 제가 잠깐 지우고요. 자, 얘가 2, 4분기 수출 내역이래요. 근데 2, 4분기라기보다 그냥 우리 상반기로 좀 바꿔놓죠, 일단은. 1, 4분기와 2, 4분기가 상반기고요. 3, 4분기와 4, 4분기가 하반기인 거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거 물어봤어요? 그럼 1, 4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이, 우리 12개월을 반토막 내서 또 반토막 내면 되잖아요.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2, 4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3, 4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 4, 4분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를 합해서 상반기라고 하고 3, 4분기, 4, 4분기를 합해서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이걸 그래서 상반기로 좀 바꾸라고 한 게 2, 4분기 수출이라 해놓고는 1, 2, 4분기를 같이 물어보길래 상반기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시트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중에 보니까요. 시트 1에 뭐가 있고 시트 2에 뭐가 있고 시트 3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눌러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기억이 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업무 보실 때 일일이 시트마다 눌러보고 데이터를 찾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트에는 가급적이면 이름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김에 이 시트 7번은 이름을 한번 정해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시트 이름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시트 이름을 수정할 수 있게 나와요. 여기다가 상반기 이렇게만 주죠. 그러면 언제 보더라도 이 시트 7번 상반기는 이 내용 상반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시트를 안 들여다봐도 돼요. 자, 우리가 아주 약간의 차이죠. 이름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큰 차이를 내요. 그래서 나중에 시트 이름, 시트 이름을 넘어서서 나중에 파일도 마찬가지로요. 파일도 그냥 비문서일, 통함서일 이렇게 그냥 귀찮다고 정리 안 하고 저장하지 말고요. 이름을 좀 알아보기 쉽게 저장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문서 찾으실 때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상반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름을 주라고 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시트는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트를 끌어다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안 어렵죠? 시트를 이렇게 끌어다가 옮길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옆으로 끌어볼게요.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면 시트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상반기 하반기 얘기했던 이유 왠지 알 것 같죠? 왜냐면 우리가 이 서식을 이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를 하려고 또 서식을 만들어 봐요. 시간 엄청 걸려요. 뿐만 아니라 서식도 달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반기 요 만든 예쁜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만 하반기로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고쳐보세요. 이름 요거 하반기로 고쳐주시면 돼요.
3, 4분기, 4, 4분기로 고치면 되겠지, 여기는. 여기 시트명도 더블 클릭해서 하반기로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단가, 뭐 수출액 이게 달라지는 거는 값들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3, 4분기, 4, 4분기에 판매한 것들이 좀 다를 테니까 3, 4분기가 뭐 내가 맘대로 그냥 적어요. 그냥. 그럼요.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 수식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아까 계산한 거. 이게 엑셀을 쓰는 묘미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수출액 구하는 공식, 점유율 구하는 공식 다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값이 나오고 점유율까지 다 나와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거 있으세요? 학계를 네. 그냥 쭉 이렇게 했었죠. 학계를 내렸다는 건 잠깐만요. 자, 일단은 참조 부분에 좀 잘 어렵다라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등호를 적은 거는 제가 참조를 하기 위해서였고 저는 A4셀을 참조할 거라 A4셀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A4셀의 데이터가 보여요. 얘는 지금 보면은 A열도 사행도 고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가는 거고 밑으로 끌면 밑으로 한 칸씩 가는 거예요. 이게 참조가 상대 참조의 경우는 행과 열을 모두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끄는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참조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여기서 제가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왔고 F4번을 누르면 $A, $4의 형태가 됐어요. 그죠? 이거는 절대 참조예요. 요 앞에 있는 달러가 뒤에 걸 고정해요. 즉 A열을 고정하고 사행을 고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 얘를 다시 체육핸들을 옆으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종류라는 즉 A4셀만 참조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 다시 해서 제가 여기서 다시 F4번을 누르면 이번에 앞에 있는 달러가 떨어져 나갔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A열은 고정 안 하겠다. 사행의 달러는 그대로 있죠. 즉 사행은 고정하겠다. 열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 열이 한 칸씩 이동이 돼요. 근데 행을 고정했으므로 밑으로 끌면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F4번을 또 눌러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건 뭐예요? 직접 얘기해 보세요. A열은 고정, 그죠? 사행은 고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로 옆으로 끌면 어떻게 나올까요? 옆으로 끌면 A열을 고정했어요. 옆으로 끌면 열이 고정돼 있으니까 복사가 되겠죠? 그쵸? A열을 옆으로 끌 때 원래 고정 안 됐으면 B열, C열, D열로 가잖아요. 근데 고정을 했으니까 A열만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근데 사행은 고정을 아까 풀었죠? 그럼 밑으로 끌면 어떻게 될까요? 4행, 5행, 6행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러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F4번 눌러보면은 다시 상대 참조가 되는 거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럼에도 헷갈리죠? 네, 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 조금씩 데이터 넣어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있어요. 자,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실적을 뽑았으면은 뭐가 필요해요? 1년 동안의 실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시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근데 이걸 다 가져다가 쓸 게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요. 여기 있는 종류별로 수출액 원의 뭐 합을 구해볼까요? 뭐 그렇게를 한번 구한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있는 상반기의 데이터 이 종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컨트롤 C 우리 복사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리고 시트 9에다가 붙일 부분에다 놓고 컨트롤 V 하면 붙여지죠. 뭐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는 1년 뭐 실적이다. 예를 들어. 자, 여기 백상지 1의 1년 실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요. 등호를 적어보세요. 아까 백상지 1의 상반기가 얼마였어요? 기억하면은 천재게, 그죠? 기억 못해요. 저도 기억 못해요. 자, 상반기를 눌러요. 그리고 우리 요거 그냥 수출액을 실적이라고 그냥 할게요. 자, 수출액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아까 이름을 상반기라고 시트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시트에 있는 느낌표가 그 뜻이에요. 시트명 뒤에 여기가 셀 이름. 상반기 시트에 있는 F5 셀. 요거랑 플러스 요 하반기를 찍어요. 하반기 시트에 있는 F5 셀. 요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실적이 더해져서 나왔을 거고 이걸 채우기 핸들로 끌면 되겠죠. 합계 구하면 끝. 서식만 대략적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면 끝.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름만 좀 그럴싸하게 지어주면요. 상반기 데이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2, 4분기가 100개가 안 팔렸어요. 50개만 팔렸어요. 그러면 여기 수출액이랑 점유율 다 바뀌었겠죠. 하반기도 뭐 그런 데 바뀌었어도 그게 다 적용이 돼서 1년 실적의 금액도 같이 바뀌어요. 엑셀이 되게 좋은 점이요. 시트 간에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필기하실 때 이론적으로는 배우실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서 안 어려워요. 네, 이해되셨죠? 원래 기본에선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모이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엑셀을 잘한다가 아니라 이해가 어느 정도는 좀 잘 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높게 평가했나요? 근데 이 정도는 하셔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난이도를 약간 올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이거 제가 어제 프린트물 드릴 거잖아요. 요거 보고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오늘 거는 원래 과정을 다 녹화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제가 녹화를 하는데 오늘 건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편집을 할 시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카페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 같은 데 좀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좀 보시면은 주말 동안에 좀 연습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제가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요거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진도를 조금만 더 낼게요. 어차피 한 장 남았어요. 거의 다 했어요. 자, 시트 하나만 더 늘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거 한 번 더 연습해보는 예제예요. 아까 보면은 자동합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 있으셨어요. 그죠? 그거를 한 번 더 실습해보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원 급여 현황. 판매 일부를 우리 컨트롤 누르고 끌면은 판매 일부만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아까 했던 거. 두 칸 잡아서 병합하고 합계. 여기도 두 칸 잡아서 병합하고 평균. 이은철, 조명서, 박건창. 얘는 판매 2부.
판매 2부도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끌면 되죠. 컨트롤 누르고 끌면은 복사. 범위 잡아서 병합. 자, 요거 사원급여 현황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합계 평균 해볼게요. 범위를 잡아서 천 단위. 요거 쉼표. 아까 거는 제가 조금 상위 예제로 드린 거라서 아마 프린트물에는 적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좀 더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거 정도 구하시고 수식 구하시는 정도면 돼요. 자, 요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 합계 구할 때 아까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범위를 좀 잡아볼래요? 왜냐면 이쪽도 합을 구할 거고 이쪽도 합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요 시그마 버튼, 요 합계 부분 요것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합이 나와요. 평균은 이거를 얘네들의 평균을 여기다 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범위를 잡기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 커서만 찍을게요. 자, 여기 C9셀 요 평균 구할 부분에 커서를 찍어 두셨다면 여기 시그마 옆에 세모를 눌러 주실래요? 자동 합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는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값들이 기본적으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좀 엑셀 하면서 자주 낼 만한 것들을 이 엑셀에서 쉽게 낼 수 있게 이렇게 자동 합계 부분에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누르면 이렇게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범위를 아무래도 엑셀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잘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C5에서부터 C8까지 잡으면 안 돼요. 합계가 범위가 합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을 고쳐야 되죠. 그럼 그냥 끌어서 내가 원하는 범위까지로 끌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셨다면 엔터. 그러고 얘를 아까 상대 참조 상태니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은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이쪽에 판매 2부 합계도 해볼게요. 범위를 잡아서 합계. 평균을 낼 때는 커서를 찍고 여기 자동 합계 옆에 세모 눌러서 평균. 근데 범위를 엉터리로 잡을 거예요. 그쵸? 우리랑 프로그램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범위가 판매 2부 범위니까 판매 2부 범위만 이렇게 다시 그냥 끌어서 잡아요. 그러고 엔터 치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 돼요. 쭉 이렇게. 자, 3부도 똑같아요. 범위를 잡고 합계.
평균 구할 거니까 평균을 여기다 클릭해 놓고 여기 합계 옆에 세모 눌러서 평균을 여기 판매 3부 범위만 잡고 엔터. 그러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 돼요. 자, 이렇게 합계 평균을 간단하게 한 번씩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지금 바로 해보시고요. 하시고 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게요. 자, 이번에는 셀의 이동과 복사에 대해서 볼까 하는데요. 무지개 아파트 관리비 청구 내역을 적겠습니다. 관리비가 똑같으니까 금액 적고 끌면 되겠죠. 자, 데이터 적어주셨나요? 자, 이번에는요, 요거를 우리가 셀을 이동하고 복사하는 걸 좀 볼 건데요. 요건 전혀 안 어려워요. 자, 간단해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1월 달이 있어요. 그럼 1월만 있는 게 아니라 2월도 있을 거고, 상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이동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내가 이동을 할 애가 만약 부국이라는 애랑 미연이라는 애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국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그러고 어디서 옮기냐면 이 테두리 부분에 가면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가 떠요. 이때 그냥 옮겨요. 그 다음 미연을 다시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테두리 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네 방향 화살표가 생겨요. 이때 끌어서 옮겨요. 부국을 그럼 다시 범위 잡아서 다시 끌어서 옮기면 끝. 아주 간단하죠? 네. 자, 근데 1월이 있으면 2월도 있죠. 우리가 1월을 이만큼 범위를 잡아서 밑으로 끌면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숫자랑 문자가 같이 적혔으면 일씩 증가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2월도 이렇게 나올 테고요. 상호랑 관리비는 한 달 만에 바뀔 일이 없으니까 얘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친다면 이거를 컨트롤을 누르면서 아까 이동 상태에서 끌면요. 복사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셀 경계선을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셀 경계선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범위를 잡고 만약에 복사를 할 거면 컨트롤을 누르면서 셀 경계선을 끌면 복사가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자, 그 다음 9번의 행렬 편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또 적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만약에 자유주식회사가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그냥 무지개 아파트에 입주를 하나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여기 삼화랑 부국 사이에 또는 삼화 밑에 데이터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여기 삼화 밑에다가 넣을게요. 그냥 삼화 밑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 국제가 있는 자리가 한 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국제가 있는 10월 요 시행 부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눌러주시면 셀이 하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칸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 도연과 삼한 사이라고 할게요. 이 삼화 적혀져야 되는 부분에 만약 한일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 해당 요 줄에 한일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라면 삼화가 들어있는 셀에서 그 행머리글에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삽입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칸만 추가할 거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러 칸을 추가할 거라면 여러 줄을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삽입을 하시면 삽입이 여러 줄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추가하는 거 단축키는요. 컨트롤 플러스가 추가, 삽입, 컨트롤 마이너스는 삭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행과 열을 내가 맘대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상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기료랑 수도료 사이에 연락처를 넣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 전기료가 들어있는 2열에 연락처가 들어가야 된다면 2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삽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연락처 해서 뭐 얼마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엑셀 표를 간단하게라도 수정을 하고 활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 수업은 좀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 엑셀을 만들어만 보고 저장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간단하게 저장해보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거를 먼저 고르게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 찾아보기를 눌러보면요. 내가 저장할 곳을 찾아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그럼 바탕화면에 우리 예제 이름은 뭐 엑셀 선수학습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저장된 파일 확인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저장됐네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네, 이렇게 파일이 열리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뜨죠. 안녕하세요. 아까 세로열 삽입하는 거 다시 한번 봐요.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상호랑 관리비 사이에다가 열을 추가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 아, 1월하고 2월 사이. 그러면 행을 추가하는 거. 열이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만약 3화, 여기 보면 3화랑 국제 사이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들어왔어. 그래서 추가를 시키려고 한다면, 요, 지금 국제 적혀 있는 요 10행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행 부분을 이렇게 행머리글을 찍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5칸을 넣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 10행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칸을 범위를 잡아요. 그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역시 똑같이 삽입을 누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삭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이 부분에는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다른 것도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제가 일단 3시간 동안 간단하게 엑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3시간 동안에 엑셀의 모든 것을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을 쓰시다 보면은 조금 막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나 아니면은 이제 수업을 가르쳐 주실 원장님께 질문 주시면요. 언제든 알려주실 거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자, 다른 질문 혹시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따로 질문 없다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겁니다. 혹시 오늘 괜찮으셨나요? 네. 그럼 질문 사항은 또 없으셨나요? 유튜브에서 보는 거예요. 아직 올려놓진 않았는데 구조를 좀 알려주시면.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요거 만드신 거를 저장해서 아마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저희 카페에 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제가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어느 분들인지 아니까 제가 뭐 유튜브에 뭐 주소를 보내드리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